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워낙 이제 부품 산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전기차는 예.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예. 자동차 업체가 예. 내연기관 할 때보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예. 훨씬 잘하고 있어요. 음. 이제 지금 선두권으로 올라갔어요. 예. 내연기관은 뭐 예전에 상당히 처져 있다가 그랬죠. 세계 5위에서 최근 3위까지 올라갔고, 근데 사실 전기차나 이런 미래차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생산량으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기술력하고 예. 제품 경쟁력, 판매량으로 예. 이런 게 선두권으로만 올라갔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도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일보다는 없겠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죠. 나타날 겁니다. 예. 업다운이 생기고 예. 한번 장애에 부딪혔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쭉 몇 년간 이제 한 일정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예. 연 평균 60% 이상 예. 계속 성장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해에는 뭐 130% 성장한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한 60% 이상은 계속 성장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성장률이 3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4%. 에? 작년에. 전기차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4%였어요? 예. 유독 우리나라가 더 많이 이제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국내 판매량이. 왜 이렇습니까? 한참 뭐 대기 시간이 무슨 뭐 1년 뭐 이런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해외에다가 많이 팔아가지고 국내에는 이제 판매가 줄었지만 해외에다 많이 팔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내수가 진짜 안 좋구나. 안 좋아요. 우선 진짜 안 좋구나. 우선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초기에 전기차 붐이 일었을 때 이제 그 수요층이 이른바 얼리 어댑터들.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좀 사용이 불편하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하겠다. 돈도 좀 더 쓰겠다. 조금 불편한 이용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초기에 많이 샀고요. 저도 수소차 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역시 환경 보호로 앞장서시는군요.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상. 예.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상품 이런 거에 아주 그냥 아낌없이 돈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얼리 어답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샀죠. 샀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확산되려면 얼리 어댑터들이 일정 부분 다 사고 나면 일반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게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사기에 불편한 점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지금 충전소 문제랄지 뭐. 첫 번째가 충전소, 예. 두 번째가 가격. 가격이 비싸긴 하죠. 가격인데 처음에 살 때 비싸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그렇죠. 전기료가 싸고 그렇죠. 휘발유나 디젤보다 그렇죠. 전기료가 싸니까 예전에는 한 5년 정도면 그거를 상쇄했어요. 그랬죠. 예전에는. 예. 그거를 이른바 TCO라는데 라고 하는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인데 이제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총 비용 그걸 5년 되면은 상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 전기값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네요. 충전할 때 그 좀 할인을 해줬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근데 그거를 더 없애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휘발유 넣을 때하고 충전할 때하고 다 따졌을 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안에 본전 뽑던 거 한 10년 뒤에 뽑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비교를 해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보조금도
이제 차 살 때 보조금을 깎아버렸거든요. 예. 보조금을 깎으니까 살 때 가격이 예. 이게 메리트가 좀 떨어졌죠. 예.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예. 또 하나는 진짜 그 조사를 해보면 음. 국내 조사업체가 조사를 해보면 1위가 충전 불편. 이게 1위로 나타났거든요. 사용상의 불편함.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중국 전기차 회사도 치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 BYD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제쳤네요, 판매량이. 네. 예. 근데 이쪽 배터리도 뭐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한 40%는 됐죠, 중국이. 훨씬 넘죠. 높습니까? 생산량은 한 8, 90% 됩니까, 그러면? 8, 90%까지는 안 돼도 예. 70 몇 프로까지는 됩니다. 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이네.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전 예. 세계 전기차가 1,000만 대 팔렸어요. 예. 정확히는 1,600만 대 팔렸는데 예. 1,000만 대 팔렸는데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660만 대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게 예. 그다 중국이 그러네요.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65%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배터리를 네. 중국 업체가 자기 나라 중국 차에다 다 실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만 따져도 자기 저 중국 차에다가 장착하는 배터리만 따져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당장 그냥 60%는 넘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을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 시장에서 우리가 좀 가격 경쟁력도 있고 우수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면 중국을 배제하는 서방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약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국 예. 유럽 시장에 음. 우리가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들어가는 그걸 그렇죠. 지연시키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만 그렇고 예. 지금 개발도상국 시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남아하고 예. 중남미. 아까 말한 인도 뭐 이런 것도 다 이런데 마찬가지고. 지금 동남아 혹시 나중에 관광 가시면 우리 예. 여기 시청자분들도 한 예. 번씩 가보시면 전기차 어떻게 돌아다니나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거의 다 먹었어요. 거기에 뭐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중국 업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전기차의 선진 업체 이런 식으로 브랜드 형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중국이 지금 엄청난 기세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유럽은 이제 장벽을 치는 게 미국보다도 좀 약하거든요. 아직. 그렇죠. 유럽도 이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국은 아직은 워낙 강력하게 대중국 강경 정책을 쓰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아직 못한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가 아마 휩쓸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랄지 미국에 안주하는 전략보다는 이쪽에서도 시장 확대하고 저쪽에서도 시장 확대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저쪽을 만약에 이제 과거에 왜 하이브리드 차 있었을 때 뉴욕에 도요타 그 프리우스만 돌아다녔잖아요. 사실 네. 택시가 네. 전부 다 그렇죠. 그거였으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번 이제 시장이 딱 잠식돼 버리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휘발유차나 디젤 차로는 독일 업체나 예. 일본 업체보다 조금 우리가 계속 못했거든요. 예. 판매량도 우리가 좀 떨어지고 예. 특히 이제 미국 업체 중에서 GM이나 이런 이제 선발 업체들보다도 우리가 좀 한참 못 미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일본 업체보다 더 낫고요. 아, 그래요. 도요타보다 더 훨씬 좋거든요. 아, 거기는 하이브리드만 치중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업체들보다도 우리가 좀 잘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 경쟁력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거를 잘 삽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도국까지 음. 쭉 확대시켜서 예. 심지어 중국 시장에도 우리의 이제 고급 전기차 있잖아요. 예. 이런 것 쪽으로는 계속 기회를 보고 판매를 해야죠. 그래야 그 시장, 되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골고루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아까 뭐 미국 애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국에도 독일의 폭스바겐 차들 많이 팔렸잖아요. 폭스바겐, 아우디, 뭐 아우디, 다 많이 BMW 팔렸- 많이 예, 팔렸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엄청 큰 시장이죠. 예. 근데 우리도 전기차에서 그런 어떤 브랜드를 독일 차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건 전혀 다른 시장이니까 그렇죠. 예, 판을 좀 뒤집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래서 아니 중국 시장이요. 1년에 신차가 2천만 대씩 팔리는 시장입니다. 아까 그 전기차는 1,060만 대, 내연기관 차까지 합치면. 합치면 2천만 대. 그런데 와. 2천만 대 우리나라 1년에 신차 시장이 예, 몇 대? 150만 대입니다. 150만 대밖에 안 돼요. 예. 예. 근데 중국 시장이 2천만 대를 훨씬 넘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네, 진짜. 아니 거기에는 예. 우리가 2천만 대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제품 구성을 보면 예. 굉장히 고급차, 그 다음에 뭐 SUV도 있고 그렇죠. 엄청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고 예. 그 부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그 중에서 우리가 10%만 먹어도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크잖아요. 10%면 200만 대네. 예.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5% 10% 이거라도 우리가 딱 강점을 발휘할 때가 어디냐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 막 그 반중 정서 이렇게 막 이끌어내려고 하고 이게 정말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군요. 아유, 그럼요. 그럼 예. 거기를 뭐 탈 중국이요? 예. 아니 그럼 중국 앞으로 상대 안 하겠다고요? 완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 밥상을 우리가 차는 거죠. 예.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수소 경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 그룹도 이거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소는 예.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에 해당되는 핵심이 예. 그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음. 스택이라는 그 핵심 있죠. 인데 백금으로 만든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일 핵심 기술인데요. 예. 그거에서 얼마나 빨리 혁신을 이루냐. 그러니까 처음에 배터리 생산할 때 배터리가 자동차 굴리기에는 파워가 너무 약해가지고 예.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수소차도 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예. 거를 얼마나 빨리 그 다른 물질로 대체하느냐? 파워를 말고? 우선 파워를 아. 제대로 내게 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을 쓸 수 있을 만큼 낮추어서 만들어내냐. 스택 가격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예. 그런 건데 음. 그게 생각보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예, 처음에는 뭐 2025년까지는 그거를 일정 단계까지 올려서 예. 전기차하고도 한번 경쟁해 볼 만한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 예. 중간에 허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 그렇죠. 장벽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예.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 2년 또 지체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예. 최근에 거기에 또다시 돌파구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체는 됐지만 그 연구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을 이뤘다라고 이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CES에서 그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하고 버스 예.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아마 상품화를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첨단 부가가치 산업 그 중에서도 뭐 서비스업은 우리가 굉장히 좀 약한데 네. 금융이나 이쪽은 좀 약한데 그거는 뭐 미국 달러가 워낙 세니까 네.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첨단 부가가치 제조업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 구조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예.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예. 더 강하게 음. 강한 것을 더 강하게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8대 산업으로 저는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강한 8대 산업. 예. 요새 새로 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예. 바이오, 예. 그다음에 배터리. 음. 요게 약간 신산업 쪽에서 강한 세 가지고 예. 전통 산업에서 우리가 강했던 거 있잖아요. 정유화학도 강했었고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예.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예. 자동차도 있었고. 그랬었죠.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5개잖아요. 예. 그러면 한 그 8개 되네. 그 예. 합치면 8개죠. 예, 예. 이거를 혁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음. 그 분야도 신기술을 투입을 해서 자동차만 해도 지금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자동차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조선, 철강도 뭐 이제 CO2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CO2를 배출하지 안 하는 새로운 기술, 아. 그거를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아. 인류가 있는 살아가는 한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제품. 금방 철은. 제가 이야기한.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신기술로 혁신의 옷을 입혀서 전환을 해서 리드하는 업종으로 바꿔내는 거죠. 강한 그래서 것은 더 강하게. 그게 이제 강한 것은 더 강하게. 예. 두 번째가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을 그 이 전환형 이 산업 이쪽으로 빨리 링크를 시켜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그 저기 저 경쟁력을 키워서 중소기업에다가 혁신을 입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중소기업 협력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고 예. 신기술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중소기업을 이게 더 활성화시켜서 혁신을 쪽으로 전환하는 거 그게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은 없는 신산업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신기술 분야가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신기술 분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뭐 호주의 한 연구소가 이야기한 거 그러면 그게 한 60몇 개가 된다고 이렇게 뭐 발표한 적도 있는데 매일 아니요. 분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 혁신 신기술, 혁신 신기술 분야가 예. 서로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어도 예. 우리가 승산이 있는 10개, 15개 딱 골라가지고 예.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승부를 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서 거기서 신산업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도 일으키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산업을 일으키고 요 완전히 없는 거 새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요 세 가지를 같이 해야 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번과 3번은 뭐 제가 보기에 큰 정치적 갈등은 없을 것 같은데 예.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참 한국의 중소기업에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국의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가 되는 게 꿈이고 마지막이다. 그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꿈은 좋은데 예. 마지막이 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마지막이 안 되고 독일이나 다른 뭐 일본의 부품 기업들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세계의 벤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1차 벤더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매출 한 2, 3천억 정도 됐으면 나는 뭐 이렇게 대안전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딱 멈춰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성장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사다리 걷어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사실은 예. 우리나라도 일테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예. 지금 자동차 1차 그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대기업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1980년대 자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할 때 보면은 그때는 아주 그 태생 자체가 잘 없던 그런 연관 산업이 없던 시대인데 완성차 쪽에서 그거를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보려고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의해서 기술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막 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에 그분들이 납품하는 비율을 보면 일테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비율이 자기 총 매출의 한 40%? 그리고 나머지 저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뭐 미국의 GM이나 이런데 다른 이른바 완성차 업체들한테 50% 이상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뻗어 나가고 있어요. 성공한 벤더들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은 예. 다른 업체들에서 볼 때도 저 업체한테다가 납품 받는 게 자기한테 더 이익이다.
이게 일테면 싸고 안정적이다. 그렇지. 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볼 때도 아, 그 정도로 매력적인 회사로 탈바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도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음.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걸 막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이를테면 현대차가 예. A라는 납품업체가 컸는데 그렇지. 나한테만 납품해라. 딴 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싹 예. 바꿨습니다. 아, 요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뭐 일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없애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요. 따지고 보면은 예. 부품업체한테도 이익이고 완성차한테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해야지. 그 예. 부품업체가 예. 커서 예. 굉장히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록 예. 나한테 납품하는 부품이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경쟁력도 좋아지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예. 결국은 그런 게임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로가 윈윈하는. 윈윈하는 게임으로 가야 예. 되고 길을 열어주고 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서로 그렇게 해야 글로벌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관계는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렇게 정환시켜 나가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핵심은 그 업체의 바게닝 파워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 여전히. 업체가 예. 협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뭐 현대차에 납품하는 A라는 업체도 예. 현대차에 대해서도 협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 기술 탈취 당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고 자기가 예. 진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을 예. 가지고 현대차한테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현대차가 배려도 해야 되지만 예. 핵심은 자기 스스로 바게닝 파워로 그러니까 협상력을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GM이나 폭스바겐하고 또 협상을 할 때 야 나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 내가 나아. 네가 생각하면 어때? 이렇게 탁 던져서 그 평가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도 괜찮네. 그렇지. 그런데 가격은 이 정도는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되면 참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예. 그거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을 뭐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고. 뽑지 못하게 예.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현상 분석을 잘 해야 되고요. 우선 원망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그냥 그런데 지금 제일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가능성이 큰 건 예.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차, 이를테면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차의 속도를 확 낮춰버리겠지. 늦춰지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증가 크죠. 속도를 확 낮춰버리겠지. 예. 그런데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전기차 시장 자체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모든 업체의 공통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업체에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예. 그것이 불리하다고 해도 예.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그 새로운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경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 수준이. 예. 아. 그런데 차별적인 조치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전반적으로 불리해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무역 장벽을 만들어 갖고 미국 업체만 좋게 해주고 우리 업체는 엄청 못 살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를 막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에서만 차별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똑같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네요. 점유율을 지키거나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흙수저라고 지금 작가가 써놨는데 어느 정도의 흙수저셨어요? 아이고 우리 최 박사님 저희 제가 64년생인데 우리 때 흙수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64년생. 아유 저는
지리산 산골 예. 경남 산청인데 산청에서 예. 예. 그래서 산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 산골에 논 5마지기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자식들 먹고 살고 교육시키니까 예. 논 5마지기는 1년에 먹을 식량도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뭐 다른 온갖 일을 하시고 뭐 밤나무산 개척하고 겨울에 하우스 하고 이런 거 다른 이제 이웃집들이 안 하는 거 먼저 막 본인이 고안해서 하셔가지고 예. 비단지고 자식들 교육시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제가 진주로 진학을 했는데 예. 주말마다 내려가서 일했습니다. 농사일. 농사 산청에 다시 가서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그게 64년생이시면 그래도 그 시기에 비해서도 흑수저는 흑수저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때 거기 진주가 이제 도시 아니에요. 산청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진주 도시에 고등학교 진학했다가 다시 산청에 가서 주말에 농사지었던 64년생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근데 뭐 저는 예. 주말에 이제 그때는 오전 수업이 있었거든요. 토요일도. 예. 오전 수업 끝나면 시외버스 타고 예. 내려가서 이제 일요일 오후까지 일하고 예. 저녁에 쌀포대 아버지한테 하나 받아가지고 들고 나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뭐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많았고 네, 다 그렇게 나왔던 거죠. 지금 그 20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어떤 성장의 기회가 없다. 나는 집도 못 산다. 나는 결혼도 못 한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 분위기도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나는 흑수저다. 그럼 바로 옆에 금수저들이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산청이나 진주에서는 안 보였어 그때. 서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 우리 집에 저 시골에 텔레비전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봤는데 그 전에는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 적이 없죠. 텔레비전으로 통해서도 못 봤죠 그때는. 그렇죠. 저도 89년도에 서울로 시험 보러 기차 타고 갈 때 그게 아마 제가 서울로 간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기차 타고 그 서울로 가서 시험 보러 갈 때가 그 몰랐지. 서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그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회가 닫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느 세대나 자기 윗세대가는 기회가 열렸었는데 우리 세대는 기회가 좁아진 것 같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뭐 힘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물론. 그런데 아까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기술이 60개가 기다리고 있다. 신산업. 그게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세상이. 예.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거는 뭐 다 실감하실 텐데 그렇죠. 그의 핵심이 기술의 변화 때문이거든요. 예.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고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게 산업의 변화로 이어지고 일하는 일자리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렇죠. 커지죠.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가만히 보면 기회도 그 안에 엄청 숨어 있는 겁니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변화의 폭이 크면 거기에서 위험도도 커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감도 커져요. 그런데 자꾸 불안한 쪽에다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뭔가 머리가 경직이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예. 내 스스로 나의 자기 실현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 라고 하는 거를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준비돼 있어야죠. 그렇죠. 준비돼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 집안에 뭐 조카들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는 딱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글로벌 감각을 익혀라. 글로벌 감각.
세계가 뭐 이게 자꾸 옛날엔 지금은 이제 뭐 개방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서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계 속에 묶여서 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두 가지. 글로벌 감각과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은 그러니까 옆에 사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여건이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준비를 하면 차분히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없는 변화 속에서 기회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희망을 갖고 충분히 또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저희 세대가 예.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데 그렇죠. 모든 일을 아끼지 말아야죠. 정말로. 어. 예.